여러분, 부모님이 남긴 물건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 방에 가보세요. 혹시 거기에 액자 하나, 낡은 상자 하나, 오래된 사진첩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버리려고 했던 그 물건,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 대박의 씨앗입니다. 만약 그것들을 오래됐으니까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다면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로 목격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김모 씨, 46세. 이분이 2년 전 부모님 집을 정리하면서 낡았다는 이유로 가훈 액자와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10년 넘게 다니던 부서가 갑자기 구조 조정되고,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전부 떨어지고, 부인과는 사소한 일로 매일 다투게 되고, 심지어 그동안 잘 다니던 차까지 접촉사고가 3번이나 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이 한 가지 물건 때문에 어떤 집은 3대가 흥하고 어떤 집은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게 연락이 왔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운이 완전히 끊긴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풀려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로 부모님 물건들을 버린 시점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에는 단순히 물건이 아닌 우리 가문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대박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부모님의 물건 5가지와 그것들이 우리 집안의 재물운과 자손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풍수적 원리와 실제 사례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최근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 또는 부모님 집을 정리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집안 3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꼭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먼저 좋아요 버튼부터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에 우리 집안 대박 납니다 라고 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말과 글이 현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쓰는 그 한 줄이 바로 여러분 집안의 재물 에너지를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주문이 됩니다. 댓글을 쓰지 않으면 오늘 배울 풍수 비법도 절반의 효과밖에 낼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는 순간 여러분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부모님 유품 정리하시려는 분들, 이 영상 보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물건 하나가 인생을 바꾸냐고요? 제가 수백 케이스를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 기운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케이스 끼면 사용자 습관이 남는 것처럼 물건에는 사람의 감정과 습관, 그리고 기운이 남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평생 소중히 여기신 물건은 그 자체가 우리 집안의 운의 그릇인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물건은 실제로 수백 년 동안 명문가들이
집안을 지켜온 핵심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건 바로 가훈 액자입니다. 가훈이 뭐가 중요해?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훈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명문가들을 한번 보세요. 청해이 씨 가문의 가훈은 나라에 충성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매사에 삼가라입니다. 안동권 씨 가문은 근면, 검소, 효도. 전주이 씨 왕가는 효제 충신. 이 가문들이 수백 년 동안 명문으로 이어져 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훈이라는 정신적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가훈, 즉 집안의 운이라고 부릅니다. 가훈은 보이지 않는 우리 집안의 DNA와 같습니다.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남긴 삶의 나침반인 거죠.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서울 강남의 한 집안 이야기입니다. 최모 씨, 52세. 이분 아버지께서는 1970년대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300억 대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남매가 유산 문제로 완전히 갈라섰어요. 법정 싸움까지 갔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창고에 치워진 가훈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화목이 재물의 근본이다. 이 액자를 다시 거실 중앙에 걸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앞에서 가족 회의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6개월 후 법정 싸움은 화해로 끝났고 회사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연매출 500억을 넘었고 3남매 모두 각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훈의 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만약 여러분 집에 가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예요? 효도, 근면, 정직, 화목.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좋은 액자에 담으세요. 그리고 거실 안쪽 벽, 가족 사진 옆에 걸어두세요. 매일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가족 사진과 액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사진을 다 핸드폰에 저장하잖아요. 인화해서 액자에 넣는 경우가 거의 없쇼.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액자는 우리 가족의 기운을 한 곳에 모으는 기운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찍은 가족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찍은 3대가 함께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형상론이라는 징상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가 기운을 만든다는 거죠. 가족 사진 액자를 거실에 걸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한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실제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해지고 그 유대감이 결국 집안의 화목으로 이어집니다. 화목한 집안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이게 풍수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 41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15년 전 결혼하면서 시댁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을 낳고
행복해 하시는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나처럼 젊은 엄마였구나. 그 사진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 하나를 골라서 고급 액자에 담았습니다. 거실 소파 뒤 벽에 걸어놨죠. 2년이 지난 지금 박 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승진해서 연봉이 2배가 됐고 큰아들은 명문대에 합격했으며 무엇보다 가족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가족 사진, 액자 풍수,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3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면 무조건 액자에 넣으세요. 둘째, 액자는 싸구려 말고 좋은 것으로 쓰세요. 최소 3만 원 이상 되는 고급 액자를 권합니다. 셋째, 배치 위치가 중요합니다. 거실 안쪽 벽, 소파 뒤가 가장 좋습니다. 절대 현관 정면에 걸지 마세요. 복이 들어오자마자 도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우리 가족 화목합니다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집안의 화목운을 깨우는 주문입니다. 세 번째, 절대 버려서는 아니,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것. 바로 부모님이 사시던 집 또는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부담돼서 빨리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큰 실수일 수 있어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오래 사신 집에는 그 집안의 터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그 집에서 사업을 번창시켰거나 자녀들을 잘 키웠거나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면 그 집은 명당입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8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상속세로 약 2억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어요. 10년 부모님을 모신 효도가 2억 원이 넘는 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모 씨, 57세. 이분은 2018년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2023년에 돌아가셨고 정 씨는 그 아파트를 상속받았죠.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 세무사에게 상담받으러 갔더니 동거 기간이 딱 5년이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래요. 만약 10년을 채웠더라면 1억 5천만 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 씨는 그때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5년만 더 일찍 어머니를 모실 걸. 올해 9월 말에 제가 경기도 용인으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의뢰인은 김모 씨, 48세. 어머니가 3년 전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뭔가 깨름칙해서 풍수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직접 가봤습니다. 32평형, 남향 10층.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배산임수 구조로 뒤쪽에는 낮은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명당입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는 것 자체가 이 집의 기운이 좋다는 증거예요. 안심하고 입주하세요. 1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딸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으며 무엇보다 가족 모두 건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 집 처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부모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이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이자 여러분 자신의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부모님의 유품과 제사 도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품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낡았으니까, 안 쓸 것 같으니까 라고 무조건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물건에 사람의 기운이 깃든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핸드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쓰다 보면 손때가 묻고 특정 부분이 닳고 나만의 흔적이 남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평생 소중히 여기신 물건, 제사 도구, 족보, 가훈 액차, 오래된 반지나 시계, 이런 것들에는 부모님의 감정, 습관, 그리고 정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이것을 사몬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명 활동이 혼 3가지와 107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애착을 두고 사용하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일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조건 버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모 씨, 53세 남성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상의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제사 도구들, 제기를 전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큰형은 사업부도, 둘째 형은 이혼, 본인은 교통사고. 불안해진 이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사 도구를 함부로 버린 건 문제가 있어요. 그 도구들에는 부모님의 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이 씨는 제 말대로 아버지 산소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명절과 생신 때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놀랍게도 큰형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둘째 형은 새로운 만남이 생겼으며 본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럼 유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대를 이은 갑오, 족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제사 도구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성당이나 절에 의뢰해서 정리하거나 깨끗하게 포장해서 보관하세요. 부모님이 애착 두던 물건, 시계, 반지, 안경 등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일반 생활용품, 이건 과감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다만 한쪽에 모아뒀다가 일주일 1개월 후에 버리세요. 여기서 잠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대전에 사시는 윤모 씨, 39세 여성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금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디자인도 구식이고 무게도 얼마 안 나가서 윤 씨는 금은방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 반지를 보더니 예뻐요. 저 갖고 싶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딸에게 줬어요. 이건 할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반지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딸은 그 반지를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중요한 시험 있을 때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은 성적이 쭉쭉 올라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지금은 명문대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조상님 은덕 받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이것이 조상님께 드리는 예의이자 여러분의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돌탑 보셨죠? 선앙당이라고도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들을 쌓아서 탑을 만들고 사람들은 거기에 절을 합니다. 심지어 소원을 빕니다. 왜 그럴까요? 돌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돌에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액자, 오래된 사진, 금가루도 안 나올 것 같은 반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칭텐사라이 찌일경천하래지입니다. 한 사람의 경사가 천하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안 하나가 잘 되면 그 좋은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세상 전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을 소중히 하는 것. 그게 단순히 나만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나아가 세상 모두를 위한 일인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부모님의 물건 5가지. 첫째, 가훈 액자. 우리 집안의 정신적 기둥입니다. 둘째, 가족 사진과 액자. 가족의 기운을 한 곳에 모으는 그릇입니다. 셋째, 부모님이 사시던 집. 우리 집안의 터, 기운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넷째, 부모님의 유품과 제사 도구. 부모님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다섯째, 물건에 담긴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서울대, 연세대 출신 풍수학자들도 연구하고 인정하는 풍수의 원리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액자 하나 사는데 3만 원이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집안의 3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 방에 가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부모님 덕분에 대박 납니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물건을 지키는 순간 부모님은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는 순간 여러분 집안에 재물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겨울 이사풍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 자손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